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태원 참사 1일 현재 사망자가 156명으로 늘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젊은 생명들이 사그라졌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비극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 염건웅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참사의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방금 조금 전에 양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행안부 장관과 경찰이 국회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네, 사과의 발언을 네, 했습니다. 사과의 발언을 했는데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 행위의 주체였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이 행사의 주체가 없다라는 게 가장 또 핵심이기도 했거든요. 아니, 처음에 행사의 주체가 없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리고 행사의 주체가 없으니까 구청이나 경찰은 할 일이 없었다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국민이 죽었어요. 행사의 주체가 없으면 그러면 그분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사실은 우리가 안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당연히 어디 지금 이런 행사장 갔을 때 예, 인파가 운집해도 국가가 날 지켜주겠다. 이런 안전에 대한 우리가 사실 안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있고 거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의 존재 이유죠. 그렇죠. 네. 사회계약서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회계약해서 우리 권리 주니까 국가가 지켜준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참사의 원인을 이제 다시 되짚어 보면요. 지금 그러니까 행사의 주체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대규모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의 대규모 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가 없으니까 이 안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행사를 어느 기간 동안 한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안전에 대한 예방책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이제 행사가 진행되는 그 기간까지 안전에 대한 부분에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가, 이런 제도 정비성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현재 거기에 어떤 시설물들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당연히 생략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다음에 당장 행사에서 이 투입되는 병력도 그때 당시에 지금 경찰이 137명 투입됐고 늘려서 많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도 웃음이 나네요, 이 부분은. 자, 그다음에 자치단체는 30명 인원을 보냈단 말이죠. 그럼 전체 인원이 2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통제를 했다라는 건데 당시에 지금 이태원에 1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해 있었다 정도가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전체가 2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인원을 다 총재할 수 있을까? 물론 숙련된 인원 같으면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지금 명확한 사실 자기들의 임무가 부여돼 있고 구역이 확정돼 있다라고 했으면 이런 전문 인력들은 그걸 또 통제할 수도 있지만 다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전문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면 당연히 안전이 더 확보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그런 반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사의 주체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이 지금 아까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사과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새로 주목해야 될 것들이 법상에 경찰이 이 부분을 담당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경찰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거든요. 이제 경찰은 크게 두 가지 법인데 경찰법이라는 조직법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작용법인데 이게 무슨 한마디로 경찰의 행동을 알려주는 법이에요. 지정된 법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제2조에 보면 직무의 범위가 나와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1항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항에 공공의 안녕과 위험 예방.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위험 상황이잖아. 이거 당연히 자신들의 임무라고 지정돼 있죠, 법으로.
그리고 이제 5조 같은 경우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위험 발생의 방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사람 생명 신체 위해를 끼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극도의 혼잡, 그 밖에 위험의 사태에 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주체가 없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없었다라는 그 부분에 사실은 희생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우리 국민들도 정말 어떤 저도 의견들 들어보니까 막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지금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진짜 전 국민이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결국 어떤 흐름으로 갔었냐면 제도적 문제가 가장 컸거든요. 사실 핵심은. 근데 여기서 제도적 문제로 간 게 아니라 이제 흐름이 어떻게 갔었냐면 네, 현장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떠밀었나의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어떤 고의성을 갖고 누가 누구를 밀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 사고 원인 파악과 규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것도 당연히 밝혀내야 되는 문제점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되는 또는 행안부가 해야 되는 또는 경찰이 해야 되는 역할과 임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그건 법상에 규정돼 있었다는 거죠. 네. 6시부터 신고가 계속됩니다. 9시, 10시 계속 압사사고 전에 신고를 했는데 왜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을까요? 왜 대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경찰들 시위, 집회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길거리 응원도 있었고요. 촛불 집회도 있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노하우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대응을 했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보면 일단 현장에서 18시 44분부터 당일날만 말씀드리면 18시 44분이니까 거의 한 6시 지나서 7시 되는 지금 시간에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일부에서 알려지기로는 그보다 더 많은 신고가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이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결국은 거기서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 신호등이 켜졌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졌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차가 위험 경고, 엔진 위험 경고등 뜨면 당연히 내려가지고 확인해야 되죠. 정비해야 되고. 그죠? 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럼 저는 어떤 가정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자, 위험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가정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 부분을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정보를 묵살했다. 예. 라는 가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보경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지금 업무는 집회 시위라든지 행사 통제는 경비경찰 업무인데 정보경찰의 임무를 맡은 분들은 그 현장의 정보들을 수집하거든요. 네, 그 집회나 시위 전에 몇 명이나 모인다. 그래서 주관단체나 주최 측이 없더라도 어떻게 지금 벌어질 거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그런 회의도 하죠. 당연히 해야죠. 네. 지금 이 회의를 원래 그 주관을 지금 그쪽 구청, 용산구청하고 그쪽 같이 그 경찰하고 해야죠. 회의를 했었어요. 계속 했었는데 계속했죠. 안 했어요. 이번에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요. 예전과 다른 점이 뭡니까? 예전에는 집회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사전에 경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정보경찰이 나서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하면 경찰청 정보국에다가 대검 공안부에다 총리실에 서울시청이 모여가지고 관계기관 대책을 해서 어찌어찌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까? 많이 부족했고 안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네. 이게 예전과 가장 다른 점이네요. 예전 사안과 그 전과 전혀 대응하지 않았던 점이. 맞습니다. 네. 왜 그렇게 놔뒀을까요? 그리고요. 압사 사고가 났어요. 네. 사망자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건 초기에 도로를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 구급차 진입도 잘 안 됐잖아요. 왜 통제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마 이 사고 초기부터 아마 제 방송 패널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가 지금 행사 주체가 없어서 이 계획이 없었을 거고 통제가 안 됐을 것이고 결국 그러면 최종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를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이 여기 이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행사가 지금 일단 큰 축제가 벌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점이 뭐냐면 특히 그 지역만 한정지면 이 좁은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좁은 골목이 이태원에서 일단 핵심이 이태원 지역으로 올라가는 가장 단축거리의 길이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지름길이에요, 거기가. 예. 높아도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거긴 밀집도가 높았던 지역이거든요. 네. 자, 그럼 평소에도 사실은 거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가정이 가능한데 당일날은 인구가 지금 밀집도가 10만에 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지역을 저는 이런 생각, 이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일방통행으로만 지정했으면 어땠을까요? 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거긴 올라가라고만 지정하는 거예요. 다른 길들 또 있잖아요. 그럼 그쪽은 내려가라고만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경찰력이 거기서 같이 통제를 해주고 우리가 이런 보조장치인 폴리스 라인까지 줄을 지정해주면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피해가 좀 적지 않았을까요? 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 공간에 따른 밀집도를 낮춰야 돼요. 이런 행사장에서. 근데 거긴 너무 좁은 지역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밀집도를 갖고 있었고요. 또 그게 원활한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잠깐 보이지도 않지만 제가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A, B, C가 세 명이 걸어가는데 여기서 똑같은 걸음으로 가요? 근데 갑자기 A가 멈춰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B랑 C는 걸어오고 있으면. 네, 부딪히겠죠. 당연히. 심지어는 힘이 더 가해지면 물리력이 가해지면 넘어지겠죠. 이게 지금 이 사고랑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경찰 또는 지자체, 주관단체가 해야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계속 지나가고 사람이 막히지 않게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역할들을 여기서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는 거죠. 교수님, 광화문 집회, 촛불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깨에 어깨를 부딪히면서 밀려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꽃축제, 여의도 불꽃축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요. 거기는 인도와 차도가 엉키기도 합니다. 근데 인파가 많은 곳에 인파가 많이 몰렸던 그런 행사들하고 이번 이태원은 뭐가 달랐습니까? 일단 공간적인 배경도 좀 다르긴 해요. 사실은 여기는 너무 좁고 경사가 적고 여기 과밀한 밀도를 보였고 이런 것들에 또 약간의 다른 특징이 있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이 안심을 하는 거, 안정이 있는 것은 내가 다리가 땅에 닿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일날은 다리가 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진술들, 증언들 있잖아요. 네. 그럼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 상황도 사실은 밀려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해서 이렇게 위에서 깔리고 아래서 깔리고 위에서 누르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참 말로 표현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의도나 지금 중심부인데 종로 이런 데서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들. 자, 근데 공간이 조금 넓죠. 근데 하지만 상황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결은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는 워낙 유명한 행사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행사로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사실은 이제 특히나 이제 제아종 타종은 진짜로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가서 아니면 또 서울시장이 가서 타종을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경찰 병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거기는. 맞습니다. 네, 거기 가시면 다 경찰이에요. 그리고요, 그런 행사에는 구청 직원이나 시청 직원도 오는데요. 예전에는 국정원 직원들도 다 나왔어요. 네. 검찰에서도 정보하는 분들은 다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논란이 있는 그거 있거든요. 6호선의 정차를 하지 않았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규모 행사에서는 그 지역의 혼잡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무정차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 빼고도 한 2-3개 역까지 무정차를 해요. 원래 광화문 쪽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안 했는데 지금 책임 공방이 오고 가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경찰하고 지금 6호선 지금 지하철 공사하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 우려된다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통제가 필요해요. 인력 요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묵살됐는지 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청은, 그때 시청은 어디에 가 있는지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 구청 그리고 시청 그리고 경찰 말고도 다른 데서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일단은 누군가의 주체가 있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저는 이제 그 지역적 특성을 봤을 때 결국 그 지역은 어디에 해당되냐? 서울시 용산구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이태원 같은 경우는 특히 용산구에 많은 수익을 안겨다주는 상업지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안전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세금 걷잖아요. 네.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안전에 대한 책임 당연히 용산구가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용산구가 분명히 통제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거기 또 하나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 호텔 하나 있잖아요. 거기 있는 해밀턴 호텔 있죠. 해밀턴 호텔이 불법 중축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폭이 5m 지금 골목인데 3.2m 정도까지 줄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안전에 대한 어떤 소홀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네, 안전에 대한 소홀함 우리가 조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3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건 좀 고쳐야 된다. 필요한 게 뭘까요, 교수님? 일단 지금 방금 행안부 경찰에서 진심 어린 사과였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이것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의 재발 방지책 정확히 마련해 주시고 또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시는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국가와 정부와 또 이 행안부나 경찰을 믿을 수 있게 지금 사고 수습과 더불어서 정말로 안심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원대학교 염건웅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